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부분의 세션이 GenAI 관련 세션인데 저희도 물론 거기 포함이 되지만 저희는 스토리지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조금 더 특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AWS 스토리지로 AI/ML 워크로드 가속화하기 세션을 발표할 저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정원진이고요. 솔루션즈 아키텍트 백승용님과 함께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가 왜 AI/ML 워크로드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은 몇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큰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전환점은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도 하는 이 확산 모델이 크게 발전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CPU, GPU, 이 컴퓨팅 부분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AI/ML을 최상의 방법으로 구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또 지금의 또 그 큰 전환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AI/ML,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 데이터와 논리 연산을 활용해서 컴퓨터에 구축한 인간 지능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인공지능 사례는 확률적인 그런 결과를 찾고 있고요. 이것은 인간의 판단과도 유사하게 이제 높은 확률에 근거해서 예측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고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의사결정 로직을 생성하고 검증하는데 이것을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은 이제 과거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출력값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특히나 데이터 세트를 학습해서 세밀하게 튜닝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정확해지게 됩니다. 최근 많은 고객분들이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대신에 아마존 베드락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와 이 AI/ML 간의 이제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번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눈으로 본 ML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ML 라이프 사이클 부분이 스토리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스토리지와 AI/ML 사이에는 종속성이 있습니다만 인프라를 구축을 하실 때 스토리지 성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종종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한 CPU, GPU 성능을 확보했더라도 스토리지 성능이 이에 따라주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서 봤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던가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인프라 운영자의 입장에서 본 머신러닝인데요. 인프라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ML 라이프 사이클보다는 저장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 페이지의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스토리지의 그림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요. 따라서 종종 이 AI/ML은 그저 다른 어플리케이션일 뿐이다 라고 생각되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관점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요. 각각의 그런 역할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SA 승용님은 오랜 기간 스토리지 필드에서 일을 해서 조금 더 인프라 운영자의 입장에 가까웠었는데요. 근데 지난 4년간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따라서 이 AI/ML을 그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펼칠 것인지, 그리고 스트리밍을 할 것인지, 카피를 할 것인지, 소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도 다양한 선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AI/ML과 스토리지가 보완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적절한 AWS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이 AI/ML 워크로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목차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ML에서 스토리지의 역할, 그리고 AWS 스토리지로 ML 학습 비용과 성능 최적화기입니다. 네, 먼저 ML 워크로드에서 스토리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역할은 이 ML 라이프 사이클의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이 많은 고객분들이 특히 가운데 부분, 빌드, 트레인 앤 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컴퓨팅 등 그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변화와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운데 부분, 빌드, 트레인, 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ML 라이프 사이클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실 때 이제 AWS에서 가장 쉬운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와 그리고 EC2, EKS에서 ML 프레임워크를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세이지 메이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모델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즉 백단에서 이 세이지 메이커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요. 예를 들면 도커 이미지를 불러온다거나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고 체크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모델링의 결과를 저장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이지 메이커는 EMR, 러스터, S3, S3 익스프레스 원종과 잘 통합되고 연결될 수 있고요. 대화용으로서 액세스, 변환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모델 관련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 유연성을 되게 원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ML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직접 모델을 학습시키시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인 잡에 대한 스케줄링이라던가 ML 학습 중에 인스턴스에 SSH로 직접 접속을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말씀드리자면 최하단에 하드웨어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쪽에 SDK 레이어, 그리고 그 위쪽에 파이토치, 딥스피드 등이 있는 프레임워크 레이어가 있고요. 최상단에 데이터, 체크포인트, 모델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세션에서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스토리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을 고르던 간에 이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트렌드는 모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다른 서밋 모든 세션에서 이제 모델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모델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학습될 것이고 결국 이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모델 학습 데이터는 GPU 또는 CPU에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델 학습 비용이 컴퓨팅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것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처리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컴퓨팅 리소스에 아이들이 장시간 발생하는 경우가 되면은 이제 비용이 상당히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모델 학습 과정에서 실제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지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ML 워크로드는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IT보다는 HPC 워크로드와 더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IT에서는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공간, 필요한 성능 이 두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스토리지 비용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HPC 컴퓨팅에서는 이제 학습 워크로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ML 워크로드도 이제 동일합니다. 즉 이건 이제 컴퓨팅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서 최적화해야 되는데 이 두 비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컴퓨팅 영역으로 이제 데이터를 로드를 해올 때 그 성능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명백한 부분은 이 데이터 세트의 크기일 텐데요. 적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면 전체 학습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 SSD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이 스피닝 암이 있고 이 암이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ML 워크로드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워크로드가 이제 작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랜덤 액세스가 많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전체 학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 이제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지 그리고 필요시 데이터를 불러올지 그리고 액세스 패턴이 시퀀셜인지 랜덤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데이터 로딩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ML 학습에서 이제 스토리지를 고려를 했을 때 데이터 로딩에서 또 중요한 부분인 이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컴퓨팅 리소스도 더 많이 필요할 테고 컴퓨팅 리소스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상태 저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또는 뭐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학습 중에 체크포인트를 수행할 수 있고요. 상태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체크포인트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체크포인트 1을 불러와서 수행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모델 학습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체크포인트를 이제 불러오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특히나 많은 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 LLM의 경우에는 체크포인트의 사이즈가 최근에 이제 테라바이트 단위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라바이트의 단위를 매 몇 분 단위 또는 매 몇 시간 단위로 스토리지로 내리고 이걸 필요시에 컴퓨팅 영역으로 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아주 큰 로드가 걸리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ML 워크로드 담당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워크로드에 사용 중인 이 스토리지가 이제 적절한 이 스루풋을 제공하는지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포인트를 이제 단순 장애 대응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델 학습을 수행하시다 보면 이제 과거에 수행했던 이 부분이 이제 뭐 튜닝하고 빌드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과거 부분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닌 그 체크포인트를 불러와서 또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L 학습에서 이제 스토리지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ML 학습의 순환 구조에서 GPU의 유효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GPU의 최대한 가용률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스토리지의 가장 큰 역할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AWS 스토리지로 그 ML 학습 비용 최적화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이 큰 두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그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ML은 새로운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기존부터 온프렘에서 수행이 되어 왔었고요. 클라우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다른 서비스들과 인테그레이션이 쉽고 또 다른 장점들로 인해서 이런 ML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쓰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도 하는데요. 온프렘이 아닌 클라우드에서부터 ML 워크로드를 시작을 하셔서 이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점이 상이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스토리지를 선택하고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은 리호스팅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환경에 있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등을 그대로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온프렘에서 AWS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원하셨던 게 온프렘에서와 동일한 파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WS에서는 오픈 소스 또는 특정 벤더의 파일 시스템을 완전 관리형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출시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FSx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 이제 온프렘에서와 동일한 이런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싶다. 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포직스 호환성을 추구를 했었고요. 민첩성과 확장성, 보안과 안정성, 그리고 당연히 다른 클라우드와 통합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제 많은 FSx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고객분들에게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권장하는 것은 이제 러스터입니다. 이 러스터는 지금 가장 유명한 이런 고성능 파일 시스템이고 이제 오픈 소스인데 이것을 AWS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출시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한 포직스 호환성 그리고 대량의 동시 액세스 능력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개념 분석에서부터 금융 서비스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돌아보았을 때 이 고객의 ML 워크로드를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스토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터의 장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세이지메이커, 파이토치 등의 이제 대부분의 ML 어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컬 방식이든 쉐어드 방식이든 이 ML 어플리케이션이 파일 시스템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토리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스토리지답게 아주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레이턴시가 낮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방식, 프로비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임시로 S3에 있는 데이터를 러스터에 올려서 쓰고 이제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S3를 persistent 스토리지로 쓰고 이제 러스터를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 임시 스토리지로 써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모범 사례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 러스터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과 좋은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듯이 이제 세이지메이커와 러스터가 잘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서 완전 관리형이 아닌 이런 경우에 딥 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토치 그리고 파이토치 라이트닝 등과 같은 부분과 호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터는 이제 직관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액세스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포직스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포직스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별도의 변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커맨드들, LSCP, mkdir 등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드를 활용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락킹 메커니즘을 통해서 강력한 캐시 일관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계속 엎어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보았을 때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하나의 파일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제 특별히 일관성 이슈 없이 잘 순조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러스터의 아주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으로 이제 러스터는 아주 빠르고 그리고 강력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고객분들의 이제 ML 학습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컴퓨팅 성능 그리고 초당 수백 기가의 처리량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러스터의
장점, 그러니까 수백 기가바이트 퍼 세컨의 처리량, 초당 수백만 IO의 지원, 그리고 아주 낮은 레이턴시, 이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메모리 캐싱을 갖고 있어서 자주 잃는 데이터의 대기 시간이 감소되고요. 이 부분도 뒷부분 모범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점점 더 많은 GPU를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학습에 대한 처리량이 필요한 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파일 시스템 측면에서 이 ML 워크로드를 운영할 때 비용 최적화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러스터는 사용자가 저장 공간을 확장하지 않고도 처리량 티어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리드 라이트 성능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저장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 성능을 조절 가능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장 공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는 새롭게 추가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러스터와 S3를 사용한 데이터 로딩 최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3는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로, 그리고 러스터는 고성능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하기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파일 모드,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이지메이커의 빠른 파일 모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승용님 세션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일 모드 부분을 보게 되면 학습 시간이 상당히 긴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S3와 러스터를 같이 활용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학습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일 모드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다운로드, 파란색 부분에 대한 이런 시간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 다운로드에 대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러스터가 S3 앞에 위치하게 되면 모델 학습에서 이제 필요한 그 파일의 형태로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러스터 자체가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이만큼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캐싱이 되게 되면서 더 시간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러스터와 S3를 동시에 사용하면 학습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 모델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생성할 때 S3와 이 FSX 러스터 요거를 이제 동시에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체크 포인트 장표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과 S3가 같이 추가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 모델 실행 중에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요. 이것을 고성능 스토리지로 내리고 그리고 이것을 S3로 자동으로 복제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체크 포인트를 모델 학습 중에 찍고 그리고 이를 고성능 스토리지로 내리고 그리고 S3로 자동으로 복제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스토리지에 상대적으로 오래된 체크 포인트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모델 학습 중에 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체크 포인트 2, 또 고성능 스토리지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 포인트를 로딩을 해와서 진행했던 모델 학습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사실 그 S3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러스터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백승영 님이 다음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백승용입니다. 세션에 참석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클라우드 기반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그 AIML 워크로드를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정원진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그 S3 데이터 레이크에 대용량으로 보유하고 계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AIML 워크로드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그 S3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는 머신러닝을 위한 엑사바이트 규모 이상의 확장성과 초당 수테라비트 이상의 처리량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입니다. 즉 고객들께서 이미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S3 데이터 레이크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보다 손쉽고 빠르게 AIML 워크로드에 대한 가속화를 즉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규모의 확장성 그리고 성능 이외에도 S3 데이터 레이크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컴퓨팅 클러스터 환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매우 손쉽게 액세스하고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공개적인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좀 쉽게 수집을 하면서도 그 수백 대의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API를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스토리지 유형의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을 한다는 것은 그 고객께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성능 또는 비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을 함으로써 그 대용량의 데이터 환경에서 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스토리지 인프라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다양한 컴퓨팅 클러스터 환경에서 그 S3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서서 원진님의 발표에서 보셨듯이 고객들께서는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고 EC2 또는 EKS 같은 환경에서 그 자체 관리형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환경 모두의 공통점은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셋에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3 데이터 레이크는 이 두 환경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두 환경 모두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환경에서 어떻게 S3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해서 AIML 워크로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그 데이터를 로딩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일 모드가 되겠고요. 파일 모드와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그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모두 그 컴퓨팅 클러스터로 다운로드를 하고 그 이후에 모델에 대한 학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컴퓨팅 클러스터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에는 그 컴퓨팅 클러스터는 GPU 또는 CPU 리소스가 아이들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앞에서 원진님께서도 이러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학습 시간 또는 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강조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스트 파일 모드가 됩니다. 패스트 파일 모드는 그 방금 파일 모드처럼 모든 데이터를 컴퓨팅 클러스터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온디맨드로 S3에서 스트리밍을 해서 즉시 모델에 대한 학습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데이터 로딩 시간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100GB 정도 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그 모델 학습을 파일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약 28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패스트 파일 모드를 사용해서 약 5분으로 한 82%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 파일 모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데이터셋이 100기가, 200기가, 막 테라바이트 또는 수테라바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대용량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S3 스토리 자체의 성능이 높아진다면 이 전체적인 학습 처리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3년도 리인벤트에서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종 클래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스토리지 클래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클래스는 그 기존 클래스들에 비해서 보다 좀 높은 처리량, 그다음에 높은 트랜잭션, 그러면서 더 낮은 지원 시각을 제공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고요. 더욱더 향상된 성능을 통해서 파일 모드가 더 잘 작동을 하지만 패스트 파일 모드하고 함께 사용이 된다면 더욱더 빠른 데이터 스트리밍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종 클래스는 한마디로 그 컴퓨팅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위한 가장 고성능의 스토리지 클래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ms 미만의 단일 자릿수 지연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새로운 디렉토리 버킷이라는 유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기에 인가를 세션 기반 방식으로 바꾸어서 그 낮은 지연 시간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원종 클래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S3 익스프레스 원룸 클래스와 함께 그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유형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S3 익스프레스 원룸 클래스는 가장 고성능 티어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AIML 워크로드처럼 성능이 중요한 워크로드의 가장 최선의 선택지가 되는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던 스탠다드 또는 글레이셔라고 하는 아카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그 요구되어지는 성능과 비용에 대한 균형점을 잘 맞출 수 있게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유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익스프레스 원존 클래스가 어떻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원존입니다. 즉 단일 가용 영역 아키텍처라는 거죠. 단일 가용 영역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클러스터가 위치한 그 동일한 가용 영역에 S3 스토리지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으로 컴퓨팅하고 스토리지를 같은 위치에 두고서 지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10ms 미만의 더 낮은 지원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스탠다드 버킷에 비교해서 그 퍼스트 바이트 지원 시간이 약 최대 10배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렉토리 버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버킷 유형인데요. 이 디렉토리 버킷은 앞서서 말씀드린 S3 익스프레스 원룸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 구조로 저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범용 버킷 또는 스탠다드 클래스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 프리픽스당 그 트랜잭션 수의 제한을 넘어서 버킷당 최대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API는 동일하지만 그 인가 방식을 세션 기반으로 바꿔서 더 낮은 지원 시간을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더 낮은 지원 시간, 더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유의점을 말씀드리면은 S3 익스프레스 원존 클래스는 그 24년 5월 현재 아직 서울 리전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탠다드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자 가이드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가용 영역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가용 영역 수준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의 스탠다드나 범용 클래스를 스탠다드 클래스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익스프레스 원존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컴퓨팅 클러스터, GPU 클러스터가 위치한 동일한 가용 영역에 그 디렉토리 버킷을 배치를 하시고 거기에 데이터 로드와 학습을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범용 버킷에 데이터가 있었다라면 한 번의 클릭으로 기존 범용 버킷에서 디렉토리 버킷으로 데이터를 좀 손쉽게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그 세이지메이커 환경에서의 가속화 방법을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그 자체적 EC2 컴퓨팅 또는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말씀드릴 것이고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결국은 전체적인 학습 처리량을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토치용 S3 커넥터입니다. 파이토치용 S3 커넥터는 그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로서 그 S3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데이터 로딩에 대한 성능을 최대 40%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체크포인트 인터페이스 통해서 체크포인팅 성능을 한 40% 정도 높여줍니다. 즉 체크포인트를 수행을 할 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지 않고 S3로 바로 저장하러 바로 로딩을 함으로써 최대 40%더 빠른 체크포인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S3 익스프레스 원존 클래스와도 함께 활용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가속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커넥터에 사용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그 pip 인스톨 명령 한 줄만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간단한 코드를 사용을 해서 그 파이토치에서 파이토치에서 사용이 되는 그 이터러블 또는 맵 스타일 데이터 셋 모드에 최대 40% 빠른 데이터 로딩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즉 그 파이토치용 S3 커넥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코드를 수정하거나 바꾸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적의 학습 성능과 이식이 가능한 코드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마운트 포인트 포 S3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포인트 포 S3는 S3 스토리지 버킷을 로컬의 파일 스템처럼 사용을 하고자 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고객분들이 S3의 확장성, 성능, 용량 때문에 로컬 파일 스템처럼 활용을 하시고자 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오픈소스와 같은 툴들을 사용하셨는데 2023년도에 정식으로 S3 스토리지를
로컬 파일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 포인트 S3가 출시가 되었고 AWS로부터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포인트 S3를 굉장히 손쉬운 명령, 리눅스 명령 하나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S3 버킷을 로컬 파일 스탬프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처리량과 데이터 캐싱 기능을 통해서 최대 30% 빠른 머신러닝 모델 학습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환경에서는 파이토치용 S3 커넥터를 그리고 다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마운트 포인트 S3를 사용해서 S3 데이터 레이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운트 포인트 S3는 아직까지는 당연히 리눅스 운영체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파일에 대한 수정, 파일에 대한 모디파이나 아니면 기존 디렉토리에 대해서 삭제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포식스 기반 파일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기 전에 사용자 가이드나 아니면 GitHub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트 포인트 S3 캐싱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 포인트 S3는 캐싱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캐싱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메타데이터를 그 다음에 학습이 머신러닝 모델에서 학습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데이터를 함께 로컬 컴퓨터 인스턴스에 로컬 NVMe 스토리지나 아니면 EBS 볼륨에 데이터를 캐싱을 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학습이 반복될수록 그 데이터 로딩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2배 더 빠른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S3 데이터 레이크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AI/ML, 워크로드에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원진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저희 세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AI/ML 워크로드를 개발하고 구축을 하시고자 하는 고객이시라면은 앞에서 보셨던 아마존 FSx4 러스터 그리고 S3 데이터 레이크를 동시에 두 개의 장점을 다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S3 데이터 레이크 고객이시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규 S3 익스프레스 원종 클래스 그리고 파이토치용 S3 커넥터, 마운트 포인트 S3와 캐싱 기능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어떤 컴퓨팅 환경 또는 어떤 스토리지 환경이라 하시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AWS 스토리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AIM의 워크로드의 가속화를 실제로 실천하고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